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6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2개 기관 2021년 전국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부천시지회와 부천노인복지센터가 2021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자립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장애인 단체, IL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412개소를 평가해 이 중 35개 기관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으며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부천시지회와 부천노인복지센터는 활동지원급여 제공 과정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시설환경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만족도 등 평가 분야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부천시지회 이길준 대표는 2021년 서비스 처음 진행할 때부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연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와 제공자 전담 인력의 자긍심을 높이고 수익금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시행하여 전국에서 최고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천노인복지센터 이종화 대표는 장애인 활동지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2022년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선정. 부천시가 2022년 경기도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령자 중심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모두를 위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한 평가에서 부천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 총 2개 시군 선정 됐다. 대상지는 2002년 개관된 군빛도서관으로 20년 전에 설계 기준이 적용되어 접근 공간이 불편하고 실내 공간이 협소해 고령자의 이동과 안내시설물 등의 인지가 어려운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시는 도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진입로, 출입문, 주차 공간 등 무장애 접근 루트 조성 시설 환경 색채 개선 안내체계 개선 공공소통 공간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희빈 건축관리과장은 부천시는 경기도에서 고령자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군빛도서관은 부천시에서 고령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서 고령자는 물론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배려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공공건축물 유니버설 디자인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 의원급여 끝전 모아 책가방 지원.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과 김성용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부천희망재단에서 열린 부천시의회 책가방 지원사업 전달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책가방 지원 사업은 지난 2년간 2020에서 2021년 강병일 의장 등 부천시의회 의원의 월급여 10,000원 이하 금액을 모으는 일명 끝전 모으기 기부를 통해 진행된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신입학 아동 청소년 14명에게 책가방 총 280만 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전달식에 참여한 강병일 의장은 아동 청소년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작은 정성이지만 큰 사랑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부천시의회는 2011년부터 부천희망재단과 협약을 맺고 시의원 월급의 끝전을 모아왔으며 2015년, 2018년, 2019년에 이어 4회째 취약계층 책가방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호매실장애인 종합복지관 2022년 장애아동 초등학교 입학준비 프로그램 부모교육. 호매실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2월 25일 장애아동 초등학교 입학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부모교육은 아름학교 신정남 특수교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가정 내 학교 적응 기술 훈련 방법을 주제로 학교와 연계하여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일상생활 기술 및 기초학습 능력 등의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강사와 참여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부모교육에 참가한 학부모의 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며 교육을 통해 양육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호매실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은경 관장은 이번 교육이 장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지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매실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자조모임, 가족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장애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 장학재단 2022년 상반기 대학 장학생 선발. 수원시 장학재단이 2022년도 상반기 대학 장학생 190명을 선발한다. 장학금 총액은 4억 9,400만 원이다. 우수 100명, 희망 20명, 과학 20명, 행복 50명, 장학금 등 4개 분야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1인당 장학금 260만 원을 지급한다. 우수 장학금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희망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한다. 과학 장학금은 4년제 이공계학과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행복장학금은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091 3월 3일 현재 2년 이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suan4u.5.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기 우편 수원시 8달구 월드컵로 380한 번길 2 우만동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3층 수원시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신청 자격, 제출 서류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장학재단은 수원시 출연기관으로 2006년 설립됐다. 지금까지 1만 947명에게 총 83억 4,88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 극복에 힘 보탠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3월 1일부터 관내 4개 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돕는 수원시 선별진료소 지원봉사단을 운영해 힘을 보태고 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자 봉사단을 운영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돕고 있다. 지원봉사단은 평일 오전 8시 30분 물결표 쌓인 오후 5시 30분에는 구별 10명씩 40명, 주말 공휴일 오전 8시 30분 물결표 쌓인 오후 1시 30분에는 구별 5명씩 20명이 4개 구보건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시민들이 신속 항원검사와 PCR, 유전자증폭검사, 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출입 안내 문진표 작성 안내검사 전 안내사항 전달 신속항원검사 신청 등을 지원한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2월 20일에서 28일 수원시 선별진료소 지원봉사단으로 활동할 관내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해 지역사회 코로나19 대응을 돕는 봉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6월 예정 가지 봉사단을 운영해 4개 구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숙자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참여를 결정해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